1910년 강제 병합 이후 천황의 첫 생일날 일장기가 화장실에 처박힌 채 발견됩니다. 학교는 발칵 뒤집히고 잔뜩 약이 오른 일본인 교장은 주동자를 찾겠다며 학생들을 닥달했으나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겨우 14살 어린 나이였던 그 사건의 주동자는 약산 김원봉이었습니다. 김원봉이라는 이름은 김구에 비해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알고 보면 독립운동가 중 최고의 현상금이 걸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유는 피로 쟁취하는 것이지 남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폭탄 의거를 통한 폭렬 투쟁이야말로 나라를 되찾을 방법이라고 생각한 그는 일제에겐 끔찍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광복 이후 그에게 최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빨갱이 두목 새끼 아냐 이거. 나라를 위해 온몸을 바쳤던 김원봉을 잡아 뺨을 치며 수모를 주고 고문을 했던 그는 바로 총독부의 악질경찰 친일파 노덕술이었습니다. 내가 일본 놈과 싸울 때도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파 경찰선에 수갑을 차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토록 강인했던 김원봉은 겨우 풀려난 후 사흘 밤낮을 통곡하며 괴로워하다가 이대로라면 친일파에 의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잠적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약산 김원봉 선생님의 이야기 속으로 출발. 약산 김원봉, 현상금 약 100만원, 현재 금액으로는 약 3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제제국에게 역대 최고의 현상금이 걸렸던 독립운동가. 이 기록은 반세기 이후 오사마 빈라덴에게 540억의 현상금이 걸리기 전까지 전세계 역사상 최고액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금과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김원봉은 2시간 넘게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잠도 제대로 이어서 못 잤다는 소리입니다. 김원봉은 의열단을 창설하여 항일 무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의열단은 일제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나 그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총구를 겨룰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열 단원들은 모이면 항상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는 그들이 일제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서였다고 합니다. 중국과 연줄이 있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조선 의용대를 편성, 대장으로 취임해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후 임시정부에 합류, 한국 광복군 부사령관에 취임합니다. 그러나 임시정부에선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이는 김고를 비롯한 보수진영과 마찰이 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때 좌우익의 갈등은 독립운동사의 오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해방 후 귀국한 뒤 좌우익의 대립이 심각해지자 임시정부를 탈퇴하고 민족주의 민족전선에 합류했습니다. 1947년 3월에 민주주의 민족전선 산하단체에서 주도한 총파업에 연루되어 대표적인 친일파 경찰 노덕술에게 빨갱이 두목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체포되어 공개적으로 조롱당하고 뺨을 맞아 충격을 받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경찰에 당하지도 않는 수모를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 경찰한테 당한 치욕적인 수모였기 때문입니다. 의열단 동지의 회고에 따르면 풀려난 뒤 김원봉은 술만 마시며 사흘 연속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친일파와 우익들의 정치 테러 표적이 되어 지속적인 테러를 당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김원봉을 고문하라고 지시 내린 장택상은 독립운동가 출신. 그런데 좌우 갈등 때문에 같은 독립운동가끼리 죽이던 시대니 별무리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1948년 남북 연석회의 때 김규석과 함께 북한으로 건너가는데 그대로 잔류하여 월북 인사가 됩니다. 그러나 김원봉은 이름 높은 독립운동가였으나 김일성과 연줄이 없었기에 명목상의 고위직만 맡다가 숙청되었습니다. 국민당 장개석의 간첩이자 종파주의자라는 어처구니 없는 죄 명목으로 형무소로 끌려가 거기서 울분을 참지 못해 청산가리를 입에 털고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김원봉은 한많았던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